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해 오기로 했잖아요. 네, 매수해 오셨나요? 네 매수였습니다. 저는 아직 오늘 이제 저번에 네. 떨어진 걸 확인하고 나름 타이밍을. 네, 그 금요일에 네. 폭락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오늘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서영님은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결심을? 세 가지를 추가를 해왔거든요. 네. 하나는 보잉, 두 번째는 월트 디즈니, 세 번째는 페이스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잉부터 들어볼까요? 네, 보잉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아, 비행기.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듯이 상업용 비행기라든지 뭐 우주 보안, 뭐 군용 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여객기 시장을 굉장히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사실 많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그리고 추락 참사도 좀 있기도 했고 해서,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기도 했고, 주가도 꽤나 떨어졌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제한도 이제 풀리고 있으면서, 여객기 시장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는 왜 웃으시죠? 자, 좋은데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소설이 장황해요. 네. 우선 시작할 때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딱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하나는 상업용 비행기, 두 번째는 우주 및 보안, 세 번째는 글로벌 서비스 및 보잉 캐피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업용 비행기 우리가 아는 그 보잉일 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잉이 이제 뭐 우주 관련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안이라기보다는 방위 산업이라고 그러죠. 네. 방산, 거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서비스는 뭔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뭔가 자산담보대출? 뭐 그런 금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 기체 유지, 보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세 개 사업이 있고 이 세 개 사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매출 비중만 따져봤을 때는 방산 및 우주 사업이 이제 45.1%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객기가 27.8%, 뭐 글로벌 서비스가 26%, 자산담보대출, 뭐 금융 서비스가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뭐 자산담보대출은 사실상 없는 비즈니스네요. 네. 그러면 딱 봐도 우주방위 산업의 매출 규모가 가장 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수익은 어디서 많이 나죠? 실제로는 여객기 쪽에서 많이 난다라고 알고 진짜요? 아니에요? 보잉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혹시 확인해 봤나요? 아니요. 가장 최근에 했던 실적 발표는 필수로 봐야 돼요. 필수로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주 방위 산업이 지금 실제로 흑자 규모가 가장 크고 항공기 사업은 지금 적자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매출은 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적자. 수익성 것으로, 자체가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실적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아마 $200가 넘을 텐데 그거를 지지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팬데믹이 회복돼서 현재 적자인 항공기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미리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가 되겠네요. 투자를 한다면. 또 보잉이 아마 지금 팬데믹 이후로 배당이 중지됐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은 배당 귀족이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배당이 중지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 디메리트예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지금 항공주는 다 처분하셨어요. 손절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죠?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네. 네, 사실 넷플릭스와 네. 디즈니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딱 뭐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미디어 네트워크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라든지 뭐 방송국, 라디오 뭐 그런 쪽이고요. 두 번째는 디즈니월드 같은 테마파크, 리조트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영화 제작 배포,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개발, 뭐 라이선스, 음악 제작 및 배포 이쪽. 그 다음에 4번이 네 번째가 D2C라고 해서 일반 엔터테인먼트, 구독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월트 디즈니 하면은 이제 테마파크 네, 쪽의 사업과 하나는 컨텐츠 사업이죠, 결국. 그렇죠. 다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업성이? 사실 지금 막 엄청 좋지는 않은 아니, 매출 비중은? 매출 비중은 매출 비중까지는 아직 못 가져왔고요. 수익은 어느 쪽에서 지금 더 많이 나고 있죠? 지금은 콘텐츠 쪽에서 나고 있는 네. 중이고요. 테마파크나 그런 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서, 네. 그렇죠. 일단 월트 디즈니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뤘었기 때문에 저는 봤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실적 발표는 무조건 봐야 되고, 테마파크는 현재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 컨텐츠 쪽이 이제 75% 정도 되는데, 컨텐츠 쪽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테마파크 쪽은 이제 원래 적자였는데, 이제 조금 좋아졌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해서, 그래서 이제 흑자가 이제 조금 다시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디즈니가 좋으려면 이제 테마파크 쪽도 이제 계속 흑자가 나줘야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 사업이다. 디즈니의 앞으로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컨텐츠 사업은 지금 어떤가요? 전망이?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유가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디즈니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처럼, 그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OTT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많은 콘텐츠들이 넷플릭스 쪽에서 잘 성공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는 콘텐츠 양 자체가 좀 많이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좀 이 디즈니의 전망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 디즈니가 이제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렇죠. 반면 디즈니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그 기업의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전망이 딱 보이는 거죠. 네. 넷플릭스는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거라고 전망을 했고, 디즈니는 스스로 조금 가입자 증가 추세 둔화가 우려된다는 그런 가이던스 아웃룩을 제시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고, 결국 컨텐츠 사업, 특히 OTT 사업은 사실상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료가 전부잖아요. 그리고 그 구독료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 추세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네. 사실 11월에 한국 시장 진출하기도 하고, 그 한 이후에도 뭐 디즈니 플러스가 뭐 25년 정도에는 넷플릭스를 넘을 것이다 라는 그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일시적인 결국 유행이고, 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넷플릭스한테 도전하기 전에 이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HBO나 경쟁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 네, 그런 경쟁자들과의 대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죠. 네. 저 약간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개발해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디즈니는 그 전까지 해온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있고 자본도 충분히 있으니까 얘네가 좀 적극적으로만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 디즈니에 투자를 한다면은 테마파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콘텐츠 사업이 향후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콘텐츠 사업에서 경쟁자 수많은 뭐 애플 TV도 있죠 심지어 수많은 경쟁자들 특히 넷플릭스를 이기고 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을 가져왔는데요. 네. 얘도 이제 위험한 걸 가져오긴 한 거죠. 뭐가 위험할까요? 사실 페이스북은 항상 유명한 그 팡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례적으로 아주 주가가 확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좀 이슈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안 좋은 이슈들도 많고 했어서 다들 이제 빠져나가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페이스북이 추론인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업 네. 자체가 네.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을 늘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쪽을 사업을 곧 시작을 한다라고. 페이스북의 지금 사업은 뭐죠? 메인 비즈니스는? 지금은 이제 SNS 서비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는 그 광고 서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상화폐 지갑 출시도 있고 새로운 사업군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구독자들이래. 가입자들이 갑자기 확 빠져나갈 일은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나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갔을 때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 생각하신 그 방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네. 그거는 모르지만은, 무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되는 SNS를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ESG 이슈잖아요. 우리 영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영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10대들이 이제 과몰입할 수 있는 부분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무슨 그런 내부 고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돼서 뭐 언론 조작, 어떤 특정 성향의 그런 메시지만 선호하는 그런 언론 조작이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시간 지나고 보면 이런 노이즈가 기업의 실적과는 가장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과는. 네, 그래서 이런 ESG 이슈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가장 안 미치는 이슈 중에도 하나예요. 정말 심각한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업의 사용자들이 옮겨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떨어졌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 메타버스 쪽 관련돼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신 건 좋은데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회사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기업 가치는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메타버스에 달려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지금 사명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변경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앞으로 메타버스 합니다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서 메타버스를 한다는 거고 또 그거의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이거는 심화 학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메타버스 사업으로의 전환 관련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겠죠. 일단은 실적 발표를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보고 현재 사업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기업이 변화해 나갈 방향으로의 사업성 같은 걸 확인해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확인도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 하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면 오르고 뒷면이 나오면 내리고. 그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죠. 옳은 방향은 오늘을 지나고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거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좋은가 보다가 아니고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안 좋은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지성이라 그러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사거나 팔거나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제 그 기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투자자들이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거였다 라고 반성을 하고 고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 그건 나중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네. 돈 지금 당장 잃고 벌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